50대, 60대가 넘어가면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부질없고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김영수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좋은 줄 알았지만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혼자서도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사람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이 좋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나 지인들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버겁고 지칠 때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지만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대부분은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아플 때는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고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아플 때는 보살핌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심심하고 외로워서 혹은 정 때문에 사람들을 애써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살아온 환경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지면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그래서 친구 없이 혼자 지내면 너무 외롭고 누군가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비웃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잘 살아갈 뿐입니다. 지난 인연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새로운 인생을 물 흐르듯이 살아가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지요. 사실 인간관계의 변화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시어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즐겁게 지낼 줄 아니 삶이 평화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요즘은 50대만 되어도 각자의 삶이 바빠 주변 친구는 물론 지인들과도 소원해져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레 변화하며 주변 사람이 줄어드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으로 향할수록 인생을 즐겁고 풍요롭게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이 서서히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80대 어르신들 중에도 이제는 친구나 자식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혼자 보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스스로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변화를 잘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기에 작은 것부터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친하게 지내던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서 그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성급히 만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는 사는 지역이나 살아온 환경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나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멀리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상대방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더 편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멀리한다고 느껴질 때 객관적인 잘못이 없다면 그것을 내가 문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실 너무나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타인의 험담을 일삼거나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아 대화를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멀어짐의 현상일 뿐이지요. 젊을 때는 그래도 내가 먼저 연락해서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 하고,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사과해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노력들이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노년에는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남은 여생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잠시 멀어진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고 자기 자신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람으로 인한 상처나 스트레스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 대해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행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상대방은 잘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베풀다가 나중에는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며 우울해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주다 보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준 것은 준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이번에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 부탁은 거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돕고 싶고 바라는 바가 없다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상대에게 잘해주면 언젠가는 나에게 무언가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게 하는 기대는 좋지 않습니다. 바람과 기대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노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기대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리처럼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가는 인연을 아쉽다고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을 지나치게 경계하며 너무 마다하지 않으며 그저 물 흐르듯이 인간관계를 놔두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언젠가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인연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버리고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는 것이 노년의 지혜 중 하나입니다.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말수를 줄이는 노력입니다. 누군가는 말수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의 내적인 행복과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옛 조상님들이 말이 많으면 말로 망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말을 많이 해서 좋을 것이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를 본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말을 아껴 쓸 때보다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다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는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말 많은 노인을 누가 좋아할까요? 특히 그것이 잔소리라면 누구든지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면 실증 내기 마련인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간섭하고 지인들에게 가르치려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10번 말하려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오히려 상대의 말을 열심히 경청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현명한 노인들은 이것을 실천하며 더불어 지갑을 활짝 여는 센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베풀 줄 아는 어르신이 멋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친구들이나 동년배들과 말싸움을 하고 다투는 모습보다는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것이 더욱 품위 있고 현명한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타인이 싸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싸움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서로 언성을 높이고 흥분하는 모습에 보는 사람도 민망해집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미지와 품격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히는 일이지요.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말을 줄이려는 그 모습 자체가 멋진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고집과 아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언뜻 보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일하더니 은퇴하고 사람이 너무 변했어.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의견을 고집하여 억지를 부리고 아집이 강한 사람으로 변해갈 때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실 퇴직 전과 퇴직 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자존감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면서 성격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부 공공장소에 가면 무겁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게 변해갈까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70대 어르신이 말하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고집과 아집이 강해지고 이것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으면 억지를 부리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어도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어른이 훨씬 멋진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지요. 특히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내가 살아온 경험과 방식이 진리이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척하고 조종하려는 노인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은퇴 후에 부부간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부부간의 말싸움이 잦아집니다. 서로 져주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진 자존감 탓에 하나라도 이겨보겠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봤자 얻는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 웬만해서는 서로 간에 웃으면서 지나갈 줄 알고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며 웃으며 장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이 되었어도 혼자서 행복한 사람의 네 번째 방법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어르신들이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온전히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젊을 때는 일하느라 굉장히 바쁘셨고 나이가 들어도 집안일이나 자녀 문제로 할 일이 많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일에 치이다 보니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한 노년기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녀들을 독립시켜 마음은 홀가분해지고 시간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한탄하시기보다는 내가 여유를 가지지 않고 일을 할 때에는 그만큼의 가치 있는 일을 하였을 것이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을 것이지요. 그러니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응원해주고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즐길 때라고 계획해야 합니다. 지금껏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이라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건강을 위하거나 취미를 가져보거나 나의 만족과 성장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가져보면서 연습하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노후에 혼자서도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는 다섯 번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 속에는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노년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흔히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줄고 활성화가 될 일이 줄어 지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꾸준히 배우는 사람은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등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게 된 이후의 삶을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너무 일했는데 뭘 또 배워야겠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심하다고 버릇처럼 말하는 사람과 누군가는 이제는 내 인생을 즐길 것이다 라며 지금까지 일 때문에 못해왔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 부분은 물론이고 건강과 행복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매일같이 현실에만 안주해 있고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지루함과 동시에 삶의 만족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뇌의 인지 속도와 반응이 낮아지면서 기억력도 저하되지요.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말 사소한 무언가라도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재미난 공부로 여기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지능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년에 내가 지금껏 배우고 싶었던 취미나 악기를 익혀보거나 국립영양원에서 권장하는 한방건강 서적을 읽거나 유튜브나 라디오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외에도 글을 쓰거나 매일 하루에 감사하는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미술이나 도자기를 만드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텃밭 가꾸기나 화단 정리 같은 활동을 한다면 상쾌한 기분과 더불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어 노후 삶의 질을 충분히 높일 수 있고 복이 가득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에 혼자여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의 6번째 비법은 외적으로도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적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나이든 지금 무슨 외모까지 신경 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니 자연스럽게 늙어가자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한 채로 시간이 많이 흘러 외모에 어느 정도 정성을 쏟아 자신을 가꾸어 나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교가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안타까운 마음과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더라도 내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외모만을 엄청나게 신경 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노인이 되어갈수록 몸과 마음이 나태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유식적으로 될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무겁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정신도 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가짐과 그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외모는 물론이고 옷차림도 나에게 맞는 것으로 단정하게 가꿀 수 있죠. 물론 노인이 되어서 무조건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꼭 따라야겠다는 마음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을 것 아무거나 대충 입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나의 행복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리고 젊을 때에는 대충 입어도 풋풋함이라는 모습과 멋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겉모습이 초라하면 더욱 나 자신도 보잘것없이 비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외모를 가꾸어 매력을 키우면 자신이 가진 내적인 매력까지 더욱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양시설에서도 어르신들의 행복과 만족감을 위해 미용 커트 서비스와 외모 단장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에 다녀오면 기분 전환이 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나빴던 일은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리고 행운과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랄 때 종종 찾곤 하지요.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지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모습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노인일수록 감정의 노화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이 말은 단순히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약간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외적, 내적 노화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이것을 20대처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흐트러진 외모를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120세 시대가 되어가면서 예전과 같은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니라고들 말씀하시죠. 지금 80대는 정말 나이 그대로 80대가 아닌 오히려 이전의 60대와 비슷하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내면이 얼마나 젊게 사느냐에 영향을 미치지요. 나를 계속해서 가꾸고 젊은 생각과 트렌디한 사고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에 더욱 만족할 확률도 높습니다. 또 오히려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를 하는 사람은 능력 있어 보이며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부지런한 것은 쉽게 지속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경영하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자주 움직이고 나의 외면과 내면을 멋있게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인 것에 외로워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잘 살펴보면 노년에는 하고 싶은 것을 혼자 마음껏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날을 후회해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 펼쳐지는 나의 인생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기도 하고요. 행복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무엇이든 간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노후로 들어설수록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비두로 물들어 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나날 되세요.